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모건 스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홍콩의 숀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사를 살짝은 부정적,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미 쪽의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좀 길기 때문에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프라이스 보이시죠?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CSMT가 오히려 가격 프리미엄을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오늘 시장에 그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하웨이랑 지금 CSMT랑 붙었다. 싸움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는 우호적인 이야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웨이 관련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통신 장비 쪽에서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런 기업인데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CSMT가 하웨이랑 어떻게 붙었냐. 하웨이가 가격 좀 올리지 말아라. 이제 메모리 칩 관련돼서 범용 쪽 왜 이렇게 가격을 올리냐. 가격을 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CXMT 쪽에, 창신 메모리 쪽에. 그랬더니 창신 메모리가 화웨이의 엔지니어들을 공장에서 내쫓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 결국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애플과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겪었던 비슷한 현상들인데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중국 내부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CSMT의 가격이 더 이상 예전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CXMT의 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XMT의 칩을 채택할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점유율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4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장악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들의 채택률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하웨이와의 갈등을 통해서 시장은 결국에는 그러면 이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수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다. 그러면 CXMT가 지금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에 이용되는 D램을 포함해서 세계 메모리 제조업체 4위인데 이 4위인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1위와 2위 기업은 어쨌든 물량도 더 많고 수율도 좋고 그리고 어쨌든 가격을 창신 메모리가 올리면 이 프리미엄 자체를 위에 단에 있는 종목들은 더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은. 그래서 CXMT가 삼성과 유사한 64GB DDR5 서버 메모리 모듈을 개당 약 1,240달러. 이것보다도 높은 가격에 불렀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는 계속해서 가격 프리미엄이 창신 메모리 때문에 더 붙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창신 메모리랑 견졌을 때 더 이상 창신 메모리의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칩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에서 이미 이대로도 물량이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까지 침범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애플과의 이런 관계에서도 조금은 완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CXMT와 그리고 하웨이 관련돼서 CXMT의 가격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갔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담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해서 쓴 거예요. 설명을 해서 쓴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뷰가 갈라졌대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는 한 애널리스트가 콜을 돌린 거예요. 전화를 돌려서 숀킴 아시죠 여러분들? 숀킴이 콜을 돌려서 아마존,
구글 빼고 서버 주문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특히 HP, 델이 세게 줄어들고 있고 페북이랑 마소는 잘 모르겠다. 근데 델은 12억대 줄었고 그중에 8억대 서버, 나머지가 PC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SK 하이닉스 3분기 180억대 예상을 했는데 8억대 연간 타겟으로 봤을 땐 10%밖에 되지 않고 스마트폰도 영향을 받으면 정말 많이 물량 줄어들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전화를 돌려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뭐 이런 전화를 했다라는 이 자료가 시장에 오늘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밀릴 때 쭉 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내용을 들어서 여러분들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페북 뭐 이런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 이렇게 뭐 중요하게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 2022년도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숑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물론 7월 6일자에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살짝 보수적인 뷰를 제시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결론을 보면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약간 중간중간 색채와 톤이 약간 다운된 건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건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북미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내놓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만 좀 부정적인 2022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살짝 보수적인 뷰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의 뷰가 두 개로 나눴고 북미와 그리고 홍콩 쪽의 분위기가 다른데 홍콩 쪽 이쪽은 중국에 대한 이런 중국 쪽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게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흘러들여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중국의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유리하게 이야기를 흘리거나 뭔가 있는 현상 그대로 업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숑킴이라는 인물이 중국 쪽에서 정보를 많이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북미 쪽이 좀 더 중심이기 때문에 북미의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의견이 좀 더 신뢰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왜 이렇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뭐 시장의 이 자료들이 노출이 된 부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왜냐하면 아무리 해석이 추가적으로 나와도 시장은 불안해해요. 이상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은 좀 도망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키죠. 왜? 시장이 좋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계속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어차피 지금 수요가 넘쳐나고 굉장히 좋은데 이런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왜 휘둘려? 우리가 왜 휘둘려?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의 보수적인 색채 이야기가 나올 때 긍정의 의견이 더 많고 그리고 그게 주가로서 상승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꽤 오랫동안 밀렸죠. 이번 달 내내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꼬여 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숫자 예상치를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 하회할 수 있다. 뭔가 불안한 요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애플도 중국이랑 지금 관련돼서 우리나라 칩 너무 비싸서 중국 CXMT 거를 받아 쓸 거다. 양지 메모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러다 중국한테 우리나라 밀리는 거 아니야?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니야? 뭔가 막 걱정되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이렇게 잘 나오잖아 라고 이야기하기엔 주가도 같이 빠졌어요. 자신감을 점점 잃어갑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에서 의견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자꾸 귀가 기울여져요. 사람 심리가. 그러다 보니 오늘도 추가 하방 압력을 더 받아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쨌든 CXMT로 인해서 프리미엄 더 붙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의견이 두 개로 갈리긴 했지만 어디서 발췌가 된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